3월 기준 청년 실업자가 47만 3천 명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청년의 실업률이 올해 들어서만 월별 최고치를 5차례나 경신하는 등 지표상으로는 청년 외환위기 체감 시절과 실업률이 어깨를 25.2%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으로 끊임없이 내몰리고 있는 20대. 경제 불황에 따라 삶은 점점 팍팍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 아무래도 막학기다 보니까 취업 쪽으로 고민이 조금 됩니다. 취업 준비 때문에 대외 활동도 하고 있고 어학 성적도 준비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자격증도 계속 방학 때 쉴 틈 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게 너무 하루하루 지치고 힘듭니다. 알바도 해야 되고 근로도 해야 되고 좀 여러모로 좀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고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네. 오전 6시. 태안 씨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의 아침은 오늘도 분주합니다. 중요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이제 시험 준비 때문에 도서관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하세요? 이제 뭐 기자의 시험에 도움이 되는 이제 KBS 한국어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은 밖에서 드시는 편인가요? 네, 주로 밖에서 먹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먹으면 이제 요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편이라서 밖에서 편하게 삼각김밥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먹는 편입니다. 남들보다 제가 이제 시작점이 늦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조바심도 나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무조건 이제 붙어야겠다는 이런 압박감도 좀 큰 편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뭐 공모전이나 이런 걸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 이런 것도 많이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급하다고 해야 되죠, 남들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직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기자라는 꿈을 품고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학과에서 이제 점점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을 넓혀보다 보면 이제 기자라는 직업이 과연 나한테 맞는 건지 비전이 있는지에 대한 일단 직업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른 여러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 준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꿈꿔서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진로적인 고민도 참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들은 이렇게 입을 모아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최악인 환경 속에서 20대들은 오늘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럼 이건 행복한 척 하는 걸까요? SNS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20대들의 행복한 척이 게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대들은 왜 이렇게 행복한 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또 이 행복한 척을 왜 SNS에 업로드하고 있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디지털 문화와 함께 성장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디지털 문화와 또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런 가치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인의 가치관을 쫓기보다는 나답게 살고 싶다. 이런 가치관이 디지털 문화와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광장이자 시장이자 자신만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엠브레인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SNS 게시글의 성격은 자기 과시가 36.7%로 가장 높은 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SNS 자기 과시에 대해 20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불필요한 걸 하는 거, 불필요한 걸 사고 불필요한 장소를 가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또 그런 행복 속에 살고 싶은 마음이 저희를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주로 행복한 순간만 올리는 편이에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SNS에 행복한 모습만 게시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요새 20대들은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사실은 한 번도 내가 옷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가 사다 준 거 입었지. 근데 요새 여러분들은 직접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준 돈으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지 않는 SNS라는 공간에서 경쟁이 생기는 거죠. 나 좀 더 나은데? 나 좀 더 멋있는 거 입었는데? 그러다 경쟁이 숨어 있는 겁니다. SNS 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과소비를 계속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더 소비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소비에 집중하게 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20대들이 하고 있는 과시가 과소비로 이어질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5년 SNS 이용률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압도적이었고 그 후 2018년 조사에선 2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인스타그램이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이렇게 스타일 공유도 하고 자랑도 할 겸 올려요. 일단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약간 조금 자랑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가 조금 해소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어떤 거 주로 하시나요? 저는 그냥 카페에서 수다 떨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약간 변화를 주고 싶어서 네일 아트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 변화를 주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뭐 옷이라든지 머리 이런 거는. 그런데 네일 아트는 손쉽게 변화할 수 있어서 이걸 통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 올리는 게 제 일상을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훗날 나중에 이때 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그날. 근데 이제 한번 나중에 보면서 아, 이때는 이런 것도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밝은 사진이나 이제 좀 좋은 소식들만 이제 인스타에 올리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표현을 할 때 남에게 자기의 안 좋은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들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항상 그 옷에 맞는 신발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연히 신발 알아보다가 좀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브랜드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좀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계속 이쁘고 좀 비싼 신발들을 수집하는 거에 취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매달 신발을 사는 건 아닌데요. 평균으로 따지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꼭 신발을 올리면서 자기 만족으로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 해소에 한 부분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지 씨와 건일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과실을 마냥 부정적인 것만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인스타그램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저희 제작진은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작위로 섭외한 20대 남녀 두 분에게 인스타그램만을 참고하여 문제를 풀도록 지시했습니다. 친한 지인이거나 당사자가 아니면 풀지 못할 사적인 내용이 담긴 질문을 과연 인스타그램만을 참고하여 푸는 게 가능할까요? 본인이 네, 검색했어요. 그 여자친구 나이는 여기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아이디를 타고 넘어가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고 넘어가도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풀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도움은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NS가 관심사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라서 그런지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분인데 그분만의 정보만 보고도 제가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되게 신기했고요. 일단은 인스타라는 그 SNS를 통해서 또 자기 표현이 된다는 것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일단은 사진만으로도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일단은 그분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뭐 기념일 케이크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기념일을 이렇게 장식할 만한 그런 사진들 몇 장을 보고 좀 유추를 해냈던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어느 정도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인스타그램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있는 동엽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성 의류 어드밋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유동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문량은 그거는 영업 기밀. 카페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커피가 단순히 이제 음료 문화로 지나치지 않고 이제 공간으로서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추세고 또 이제 SNS나 이제 다른 소셜 마케팅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카페를 가는 게 과소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소비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 행복감을 얻는 원천이기도 하고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제 친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소위. 자랑하고 이제 공유하면서 그 상대방의 피드백을 얻어서 이제 제가 뭐 좋은 용도로 뭐 영감을 얻거나 아니면 실제로도 이제 다른 좋은 카페를 추천해 달라는 그런 말도 있었고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관련된 이제 그런 게시를 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얻는다든지 다 되게 즐겁고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어제 찍었던 그 스튜디오 사진이 있어서 지금 셀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에 또 게시가 되나요? 네, 인스타그램에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이트 내에도 올라가고 알리기 위해서는 SNS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옷 입는 거는 좋아했는데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그다음에 뭐 여타 다른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이제 사진을 올리게 되고 이제 그 사진들이 반응이 좋고 주변 지인들이 많이 추천해줘서 처음에 이제 요즘 흔히 세포 마켓이라고 불리는 블로그 마켓을 열게 돼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꾸준하게 반응이 좋고 이제 주변 지인들이 많이 추천해줘서 나중에는 사이트까지 열게 돼서 지금 이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시작했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옷 올리고 이럴 때는 팔로워가 한 500명에서 한 800명 그 정도밖에 안 됐고 그때는 스트릿 패션으로 처음에 입었었거든요. 입다가 이제 저만의 좀 스타일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저만의 스타일로 계속 올리고 현재는 지금 8,800명까지 있고 곧 1만 되지 않을까요? 주로 SNS를 많이 활용해서 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경쟁사라든지 아니면 미니멀 룩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물론 SNS에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SNS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착장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브랜드를 즐겨 입는지 그런 거를 분석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저희 제품을 구매해서 입는 사람들도 이제 단순히 옷을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제 옷을 입고 찍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옷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를 하는데 저를 태그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저한테도 그게 알람이 가거든요. 주기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고객들이랑. 그래서 이제 태그가 되는 데를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로 이제 입었는지 소화를 했는지
뭐 신발은 뭘 신었는지, 액세서리는 뭘 썼는지 그런 것도 참고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이제 사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안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이제 안 좋게 빠지면 물론 이제 허세에만 치중되는 잘못된 SNS 사용자가 되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좋게 사용하면서 저도 행복감을 느끼고, 관심이라는 것 자체가 일방향적으로 나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기 PR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동엽 씨는 자신의 사업에 인스타그램을 적절히 활용시키면서 자기 표현으로 멈추지 않고 사업의 발판으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힘든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못한다면, 삶을 위로할 때 이제 우리는 보통 작은 사치 이런 표현을 쓸 텐데, 나는 그 사치를 만족이라는 단어로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20대 너무 힘들어요. 직장 갖기도 어렵고, 알바해서 내 생활 용돈 벌어야지, 또 경계가 불황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주는 용돈도 적어들지.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좀 많이 쓸 수가 없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많은 만족을 찾아야 되고, 오히려 작은 데서 만족을 찾는 젊은이들의 슬픈 모습이 아닐까. 나이가 조금 어린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 세대가 IMF 세대입니다. 굉장히 경제적 불안과 공경을 함께 이겨내온 세대죠. 그런 암울한 경제 상황과 자신이 처해 있는 취업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표현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기 표현 욕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볼 때 어떤 선수가 홈런을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야구공이라고 할 때 홈런 친 볼이라고 이러면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붙겠죠. 공급자 사이드에서 본다면. 그까지가 지금까지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홈런을 친 볼이다. 기존 볼과 다른 볼이다. 이런 게 마케팅 전략이었죠. 지금 인스타그램에서는 내가 그걸 캐치했다. 그게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수동적 위치에서 능동 위치로 변해가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열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시는 그저 자랑하여 보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새로운 의미로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불안한 미래 대신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작은 만족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20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든 삶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자신을 보여주는 창구 역할로 선택됐고, 이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20대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알리면서 작은 만족을 얻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